어느 날 오랜 친구 이정아가 나에게 상상도 못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우리는 초등학생 때부터 같은 골목을 뛰어다닌 사이였고 서로의 집안 사정까지 훤히 아는 사이였죠. 늘 활력이 넘치던 정아가 요즘 들어 한숨을 자주 내쉬는 것을 보며 나도 모르게 마음이 불편해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오후 다소 떨리는 목소리로 정아는 말했어요. 천영아, 우리 그냥 한번 우리만의 방식으로 새로워져 볼래? 그 말은 처음엔 농담처럼 들렸지만 정아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부유한 환경에서 자란 정아가 이제는 삶의 단조로움에 지쳐 있다는 고백은 내 가슴을 울렸어요. 나도 모르게 세월에 묻혀버린 나날들을 떠올렸죠. 윤철호와 저는 오랜 시간 함께 해왔지만 대화는 줄고 서로의 온기는 점점 식어갔습니다. 정화의 제안은 그래서 더 위험하고도 달콤하게 느껴졌어요. 낯설지만 어쩐지 우리 결핍을 건드리는 제안이었죠. 단 한 번만 우리끼리. 정화는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돼.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지만 이상하게도 즉시 거절하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이유들이 오갔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잊고 지냈던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래전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설렘과 호기심이 느닷없이 되살아났죠. 그날 밤 저는 결정을 내렸고 그 선택은 곧 우리의 일상에 조용하지만 큰 균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행복한 장여사를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 일상이 어땠는지부터 말씀드려야겠어요. 저는 박선영, 올해 66입니다. 남들이 보기엔 참 평온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아파트도 있고 자식들도 잘 키워냈고 남편도 있죠. 하지만 제 속은 아무도 모릅니다. 사랑하지 않지만 미워하지도 않는 사람과의 삶. 그 공허함을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매일 아침 6시 반. 알람 소리에 눈을 뜹니다. 옆에 누운 남편 윤철호는 여전히 코를 골고 있어요. 35에 만나 결혼한 우리는 이제 60을 훌쩍 넘겼죠. 세월이 참 야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철호의 옆모습을 잠시 바라봤어요. 언제부턴가 낯선 사람처럼 느껴지더군요. 부엌으로 내려가 아침 준비를 시작합니다. 된장찌개에 고등어 한 토막. 철호가 좋아하는 메뉴예요. 습관처럼 차린 밥상이죠. 사랑해서가 아니라 30년을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밥 먹어. 짧게 말하며 상을 차립니다. 철호는 신문을 보며 묵묵히 밥을 떠먹었어요. 대화는 없었습니다. 필요한 말만 주고받는 게 우리 부부의 일상이 된 지 오래였죠. 오늘 동창회 있어. 철호가 말했습니다. 그래. 저도 짧게 대답했어요.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오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관심을 가질 만큼 우리는 가깝지 않았으니까요.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바라봅니다. 아파트 단지 안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어요. 저희 아이들도 저렇게 작았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모두 독립해서 명절에나 얼굴을 보죠. 큰딸은 미국에 있고, 작은 아들은 서울에서 제 가정을 꾸렸습니다. 빈집은 고요했어요. 너무 고요해서 귀가 먹먹할 정도였죠. 철호는 서재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어요. 아침 드라마가 나오지만 내용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리가 필요했을 뿐이에요. 이게 제 하루입니다. 아침을 준비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저녁을 준비하죠. 그리고 잠자리에 들면 하루가 끝나요. 다음 날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고요. 문득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힘없이 처진 입꼬리. 이게 나인가 싶었어요. 젊었을 때 꿈꿨던 삶은 이게 아니었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나이 들어서도 손잡고 산책하고, 함께 웃고, 서로를 보듬는 그런 관계를 원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철호와 저는 한 집에 사는 남남이 되었어요. 싸우지도 않지만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익숙함으로 연결된 동거인 같았죠. 오후 2시쯤 되었을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선영아, 나 정화야. 이정화.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제 절친입니다. 똑같이 결혼해서 아이 키우고 이제는 손주까지 본 사이죠. 응, 정화야. 무슨 일이야? 오늘 시간 있어? 카페에서 보자. 뭔가 평소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목소리에 긴장감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 어디로 갈까? 아파트 앞 카페로 와. 3시에. 전화를 끊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화장을 살짝 고쳤죠. 누굴 만나든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서였어요. 카페에 도착하니 정화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더군요. 저를 보자 손을 들어 반갑게 인사했어요. 왔어? 응, 뭐 마실래? 아메리카노. 주문을 하고 정화 앞에 앉았습니다. 정화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뭔가 고민이 있는 듯한 얼굴이었죠. 무슨 일 있어?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선영아, 너 요즘 행복해?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정화는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행복? 글쎄, 불행하진 않은데,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불행하지는 않았으니까요. 그저 공허할 뿐이었죠. 나도 그래. 성훈이랑 사는 게 편하긴 한데, 뭔가 허전해. 삶에 활력이 없다고 할까? 정화의 남편 최성훈, 대학 교수로 정년 퇴임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입니다. 철호와도 친한 사이죠. 다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우리 나이에 뭘 바라겠어. 저는 체념한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냐. 우리 아직 살 날이 많잖아. 이대로 죽을 순 없어. 정화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뭔가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죠. 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정화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정화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카페 안은 고요했고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비치고 있었어요. 제 평온했던 일상이 곧 뒤흔들릴 거라는 사실은 그때 몰랐습니다. 정화는 커피잔을 돌리며 한참을 망설이더군요.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하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기다렸어요. 정화가 먼저 말을 꺼냈죠. 선영아, 내가 이상한 소리 해도 놀라지 마.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정화의 진지한 표정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무슨 소린데? 제가 물었습니다. 정화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우리 부부끼리 같은 공간에서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 같은 공간에서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내 부부랑 우리 부부가 한 공간에서 서로를 지켜보면서 관계를 갖는 거야.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화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가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정화야, 너 지금 제정신이야? 나도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 근데 선영아, 생각해봐. 우리 부부끼리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서로를 의식하게 되잖아. 그 긴장감이 우리 관계에 새로운 자극이 될 수 있어. 정화의 말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이상하게 들릴 거야. 나도 알아. 근데 선영아,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매일 똑같은 하루, 아무런 설렘도 없이. 정화야, 너 정신 차려. 우리가 20살도 아니고. 제가 당황해서 말했죠. 하지만 정화는 태연했습니다. 나이가 뭐가 중요해. 우리 아직 살아있잖아. 느끼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그런 거 다 있다고. 정화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같은 갈증을 느껴왔으니까요. 성훈 씨는 알고 있어?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성훈이한테 먼저 얘기했어. 처음엔 놀라더라고. 근데 생각해보니 자기도 요즘 무기력하다고. 그래서 한번 해보자고 동의했어. 믿기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고 신중한 성훈이 그런 제안을 받아들였다니요. 선영아, 생각해봐. 우리가 철호랑 성훈이랑 얼마나 오래 알고 지냈어? 서로 믿을 수 있는 사이잖아. 그리고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서로를 의식하는 거야. 배우자를 바꾸는 게 아니라 각자의 배우자와 관계를 갖되 서로가 그걸 지켜보는 거지. 정화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는데? 엄청난 차이가 있어. 낯선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내 배우자와의 관계야. 다만 다른 부부가 옆에 있다는 긴장감. 그 긴장감이 우리 관계에 다시 불을 지필 수 있어.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거절해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 묘한 호기심이 동시에 일었거든요. 정말 이런 경험을 하면 뭔가 달라질까요? 제 안의 메마른 감정에 물을 줄 수 있을까요? 나 모르겠어. 철호한테 얘기를 어떻게 꺼내. 제가 말했습니다. 거절도 수락도 아닌 애매한 대답이었죠. 천천히 생각해봐. 급하게 결정할 필요 없어. 근데 선영아, 우리 진짜 이대로는 안 돼. 삶이 너무 공허해. 정화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정화나 저나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죠. 한 번만, 딱 한 번만 해보는 거야. 싫으면 그만두면 되고. 성훈이도 그렇게 약속했어. 정화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정화의 제안이 계속 맴돌았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궁금증이 일었죠. 집에 도착하니 철호는 여전히 서재에 있었습니다. 저는 침실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철호와의 결혼 생활. 처음에는 사랑했습니다. 아니, 사랑했다고 믿었어요. 아이들을 낳고 키우면서 어느새 우리는 부모의 역할에만 충실한 사람들이 되었죠. 서로를 남자와 여자로 보기보다는 아이 엄마, 아이 아빠로만 대했습니다. 아이들이 독립한 후에는 더 심해졌어요. 대화할 거리도 없고 함께 할 일도 없었죠. 그저 같은 공간에 존재하는 두 개의 그림자 같았습니다. 정화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됐어요. 하지만 그 방법이 맞는 걸까요? 다른 부부가 지켜보는 가운데 관계를 갖는다는 게 과연 우리 부부 관계에 도움이 될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철호가 침실로 들어왔어요. 침대 반대편에 누웠죠. 등을 돌린 채로요. 철호 씨, 제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왜? 짧은 대답이 돌아왔어요. 우리, 요즘 어때요? 뭐가? 우리 관계 말이에요. 철호는 한참 동안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긴 한숨을 쉬더군요. 글쎄, 편하지, 편하다.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사랑한다거나 행복하다는 말은 없었죠. 저도 할 말이 없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침묵 속에서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화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생각해봤어? 급하게 결정 안 해도 돼. 내가 준비되면 얘기해.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직 결정을 내릴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기울어지고 있었어요. 정화의 제안 쪽으로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철호와의 일상은 여전히 무미건조했죠. 아침 준비하고 밥 먹고 각자 시간을 보내고 대화는 최소한으로만 오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저는 결심했어요. 철호에게 이 이야기를 꺼내보기로요. 최악의 경우 거절당하겠죠.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테니까요. 저녁을 먹고 난 후였습니다. 철호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 옆에 앉았어요. 철호 씨, 할 얘기가 있어요. 철호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의아한 표정이었죠. 정화가 제안을 했어요. 그렇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정화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철호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지더군요.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손에 땀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정화가 그런 제안을 했다는 거야? 철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당혹감이 섞여 있었죠. 네. 저도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말끝을 흐렸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근데 뭐, 철호 씨, 우리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봐요. 제가 반문했습니다. 철호는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보더니 리모컨으로 텔레비전을 껐어요. 거실이 고요해졌습니다. 나도 알아. 우리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거. 철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근데 선영 씨, 이게 답일까? 다른 부부가 보는 앞에서 배우자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 하는 건데 다만 같은 공간에 다른 부부가 있는 거죠. 제가 정화의 설명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게 무슨 차이가 있어. 정화 말로는 그 긴장감이 중요하대요. 서로를 의식하게 되면서 다시 자극을 받을 수 있다고. 철호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성훈이도 동의했다고? 정화 말로는 그렇대요. 아? 철호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머리를 감싸 쥐고 한참을 생각에 잠기더군요. 나도 솔직히 말할게. 나도 요즘 공허해. 매일이 똑같아. 일도 은퇴했고 아이들도 다 떠나고 선영 씨랑도 예전 같지 않고. 철호의 고백이었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가끔 생각해. 내 인생이 이게 전부인가? 이렇게 끝나는 건가? 철호의 눈빛에 쓸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했었죠. 우리는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시간을 줘. 생각 좀 해볼게. 철호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우리는 각자 잠들었지만 아무도 깊이 잠들지 못했을 겁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철호는 그 사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도 재촉하지 않았죠. 하지만 철호의 표정에서 고민의 흔적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철호가 산책을 가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아파트 뒷산 둘레길을 걸었죠. 가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결정했어. 한참을 걷다가 철호가 말했습니다. 해보자. 정화 부부랑.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정말로 동의한 건가요? 정말이에요? 응. 계속 생각해봤는데 이대로 사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 뭔가 변화가 필요해. 철호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 이건 우리 부부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거야. 만약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면 바로 중단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각자 배우자하고만 관계를 갖는 거야. 배우자를 바꾸는 건 절대 안 돼. 당연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철호가 동의해준 것도 놀라웠지만 더 놀라운 건 철호도 저와 같은 갈증을 느끼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죠. 그럼 정화한테 연락할게요. 천천히 해. 서두를 필요 없어. 철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언제 이후로 처음인지 모를 스킨십이었어요. 손이 따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정화에게 전화했습니다. 정화야, 나야. 선영아. 무슨 일이야? 우리 부부 얘기했어. 철호 씨가 동의했어. 전화기 너머로 정화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진짜로? 응. 근데 정화야, 우리 신중하게 하자. 규칙도 정하고, 그리고 배우자를 바꾸는 건 절대 아니야. 각자 배우자랑만 하는 거야. 당연하지. 나도 그럴 생각이었어. 우리 네 명이 만나서 얘기해보자. 언제? 다음 주 토요일. 우리 별장으로 와. 조용히 얘기할 수 있게.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기대감인지 불안감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었죠. 철호도 비슷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준비했어요. 철호가 상추를 씻고 저는 고기를 구웠죠.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선영 씨, 네, 이거 잘하는 걸까? 철호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근데 안 해보는 것보단 나을 거예요. 그래. 우리 서로 솔직하게 가자. 그리고 기억해. 우리는 각자 배우자하고만 하는 거야. 다만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뿐이야. 네. 저도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와인 한 잔씩을 마셨습니다. 오랜만에 마주 앉아 눈을 맞추며 대화를 나눴죠. 3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는 남자와 여자로 서로를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토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옷장을 뒤지며 뭘 입을지 고민했어요. 왜인지 긴장됐거든요. 철호도 평소와 달리 면도를 깨끗이 하고 향수까지 뿌렸습니다. 준비됐어? 철호가 물었습니다. 응, 가요. 우리는 차를 타고 정화의 별장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고요했지만 묘한 긴장감이 흘렀죠. 철호의 손이 핸들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저도 핸드백을 꼭 움켜쥐고 있었고요. 1시간쯤 달렸을까요? 산속에 자리한 별장이 보였습니다. 정아와 성훈이 현관 앞에 나와 있었어요. 우리를 반갑게 맞이했죠. 어서 와. 정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우리와 같은 긴장이 숨어 있었어요. 오랜만이야, 철호. 성훈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철호도 악수에 응했죠. 안으로 들어가요. 우리는 별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거실에는 와인과 안주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벽난로에는 불이 타오르고 있었죠. 네 사람이 소파에 둘러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누군가 말을 꺼내야 했죠. 정화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오늘 왜 여기 모였는지. 그렇게 긴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와인잔을 손에 쥐고 있었지만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거든요. 정아와 성훈, 그리고 철호도 비슷한 표정이었어요. 4명 모두 긴장한 채로 소파에 앉아 있었죠. 일단 규칙부터 정합시다. 성훈이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역시 교수답게 차분했어요. 첫째, 이 일은 절대 외부에 알리지 않습니다. 둘째, 서로 존중하며 행동합니다. 셋째, 각자 자신의 배우자하고만 관계를 갖습니다. 배우자를 바꾸는 건 절대 없습니다. 넷째, 누구라도 불편하면 언제든 중단할 수 있습니다.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합리적인 규칙이었죠. 그리고 이건 우리 부부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시도예요. 서로를 의식하면서 다시 배우자에게 집중하는 거죠.
정화가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저희도 그래서 동의한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철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시작할까요? 정화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철호를 쳐다봤어요. 철호도 저를 바라봤죠. 서로의 눈빛에서 같은 불안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네 사람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넓은 침실이 하나 있었어요. 큰 침대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죠. 각 부부가 사용할 공간이었습니다. 벽난로의 불빛이 은은하게 방을 비추고 있었어요. 정화가 조명을 조금 더 어둡게 조절했습니다. 분위기가 조성되었죠. 우리 편하게 하자. 서두를 필요 없어. 성훈이 말했습니다. 정화와 성훈은 한쪽 침대 쪽으로 갔고 저와 철호는 다른 쪽 침대로 갔어요. 철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어요. 제 손도 떨리고 있었고 철호의 손도 떨리고 있었죠. 선영 씨, 괜찮아? 철호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근데 떨려. 나도 그래. 우리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옆을 보니 정화와 성훈도 침대에 앉아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네 사람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죠.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아무도 먼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저 각자 배우자를 바라보며 마음을 가다듬고 있었죠. 정화와 성훈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성훈이 정화를 끌어안았어요. 정화도 성훈에게 몸을 기댔죠. 그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철호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철호의 눈빛에 뭔가 다른 감정이 보였어요. 오랜만에 보는 표정이었죠. 선영 씨, 철호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갈망이 담겨 있었어요. 철호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포옹이었어요. 철호의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르게 뛰고 있었죠. 옆에서 정화와 성훈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도 서로를 느끼고 있었어요. 그 소리가 저희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묘한 긴장감이 방 안을 채웠죠. 철호가 제 얼굴을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맞췄어요. 오랜만에 키스였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죠. 정화와 성훈의 움직임이 더 적극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들의 기척이 저희 귀에 들어왔어요. 저도 모르게 철호를 더 강하게 끌어안았습니다. 선영 씨, 오랜만이야. 철호가 속삭였습니다. 나도. 저도 대답했어요. 철호의 손길이 제 등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간지러우면서도 기분 좋은 감촉이었죠. 옆 침대에서 들리는 소리들, 정화의 작은 신음소리, 성훈의 거친 숨소리, 그 모든 게 저희를 더 자극했습니다. 철호와 저는 서로를 느꼈어요. 오랜만에 배우자를 남자와 여자로 인식하는 순간이었죠. 다른 부부가 같은 공간에 있다는 사실이 묘한 긴장감을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저는 철호의 품에 안겨 있었어요. 철호의 심장 소리가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옆을 보니 정화와 성훈도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어요. 정화가 저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미소로 답했죠. 어때? 정화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근데 나쁘진 않았어. 제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그치? 긴장감이 있잖아. 그게 우리를 다시 살아있게 만드는 것 같아. 정화의 말이 맞았습니다. 다른 부부가 같은 공간에 있다는 사실이 저희 부부에게 새로운 자극을 줬어요. 서로를 더 의식하게 만들었죠. 성훈이 자리에서 일어나 와인을 따라왔습니다. 네 사람은 침대에 앉아 와인을 마셨어요. 솔직히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성훈이 말했습니다. 저도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아내를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철호가 대답했어요. 맞아. 나도 성훈이가 다르게 느껴졌어. 정화가 성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거 계속해 볼까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좋아. 근데 규칙은 지키자. 각자 배우자하고만. 그리고 이 일은 절대 비밀로. 성훈이 말했습니다. 모두 동의했어요. 그날 밤 우리는 별장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각자 배우자와 함께요. 하지만 다른 부부가 같은 공간에 있다는 사실이 계속 저희를 자극했죠. 다음 날 아침, 네 사람은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편안한 분위기였어요. 다음엔 언제 볼까? 정화가 물었습니다. 한 달 후? 그때쯤이면 또 그리워지지 않을까? 철호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모두 웃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철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선영 씨, 고마워. 뭐가? 용기 내줘서. 덕분에 다시 선영 씨를 느낄 수 있었어. 철호의 말에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도 우리는 계속 손을 잡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친밀감이었습니다. 뭔가 변화가 시작된 것 같았죠. 그날 이후 철호와의 관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에 대화가 늘었어요. 짧은 말들이었지만 예전과는 다른 온기가 있었죠. 커피 맛있어. 철호가 말했습니다. 항상 똑같이 타는데. 그래도 오늘따라 더 맛있네. 사소한 대화였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철호도 웃고 있었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정화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영아, 우리 만나자. 얘기 좀 하게. 카페에서 만난 정화는 화난 표정이었어요. 너 요즘 표정이 좋아 보여. 제가 말했습니다. 너도 그래. 피부가 좋아진 것 같아. 정화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성훈이랑 어때? 좋아. 예전보다 훨씬 좋아. 대화도 많아지고 서로 신경 쓰는 것도 많아졌어. 정화의 말에 공감이 갔습니다. 저희 부부도 비슷했거든요. 선영아, 우리 정기적으로 만나는 거 어때? 한 달에 한 번씩? 좋아. 나도 그럴 생각이었어. 우리는 규칙을 더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매월 마지막 토요일, 정화의 별장에서 저녁 8시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그리고 선영아, 이건 정말 중요한데. 절대 배우자를 바꾸면 안 돼. 각자 배우자하고만 관계를 갖는 거야. 그게 우리의 원칙이야. 당연하지. 그게 핵심이잖아. 배우자를 다시 느끼는 거. 정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우리 아이들한테도, 다른 친구들한테도. 알아. 이건 우리만의 비밀이야. 집으로 돌아와 철호에게 얘기했습니다. 정화랑 규칙을 정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기로. 철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나도 성훈이한테 연락받았어. 같은 얘기더라고. 철호 씨, 우리 이거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모르겠어. 근데 확실한 건 우리 관계가 좋아지고 있다는 거야. 철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한 달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그 사이 철호와 저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함께 산책도 하고 영화도 보러 갔죠. 오랜만에 데이트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토요일이 다가왔어요. 저는 또 옷장을 뒤졌습니다. 이번엔 좀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랐죠. 철호도 준비에 공을 들였어요. 준비됐어? 응. 차를 타고 별장으로 향하는 길. 이번엔 좀 더 편안했습니다. 첫 번째만큼 긴장되지는 않았거든요. 별장에 도착하니 정화와 성훈이 반겨줬어요. 어서 와. 오랜만이야.
네 사람은 거실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달 동안 있었던 일들을 공유했죠. 우리 부부 요즘 정말 좋아요. 대화도 많아지고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그래. 이게 다 지난번 덕분인 것 같아. 정화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치? 다른 부부가 같은 공간에 있다는 긴장감이 우리를 각성시키는 것 같아. 성훈이 분석하듯 말했습니다. 맞아. 배우자를 당연하게 여기던 게 문제였던 것 같아. 이제는 서로를 더 의식하게 되더라고. 철호도 동의했어요. 시간이 되자 우리는 다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자연스러웠어요. 각자 침대로 가서 배우자와 함께 시간을 보냈죠. 철호의 손길이 예전보다 더 부드러웠습니다. 저도 철호에게 더 적극적으로 반응했어요. 옆에서 들리는 정화와 성훈의 기척이 저희를 자극했죠. 철호의 숨결이 가까워지자 모든 감각이 또렷해졌어요. 심장이 빨라지고 손끝이 전율을 타는 순간이었어요. 작은 숨소리와 체온, 마주한 눈빛이 우리 사이의 언어가 되었죠. 옆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들은 이제 수치심이 아니라 자극이 되었고 그 소리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 깊숙이 끌어당겼어요. 방 안의 공기는 뜨겁게 끓어올랐고 우리는 서로의 온기에 몸을 맡긴 채 그 순간을 온전히 느꼈습니다. 끝나고 난 뒤 침대 위에 누운 채로 남겨진 여운은 무겁고도 달콤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고르는 동안 누구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서로를 향한 친밀감이 깊어졌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 밤은 우리의 관계에 새로운 리듬을 남겼고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오래도록 잔향이 남는 밤이었죠.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충분히 느꼈습니다. 다른 부부가 있다는 사실이 묘하게 저희 관계를 더 뜨겁게 만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네 사람은 함께 브런치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거 계속하자. 우리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것 같아. 정화가 제안했습니다. 동의해. 근데 규칙은 꼭 지키자. 각자 배우자하고만. 그리고 비밀 유지. 성훈이 강조했어요. 당연하지. 이건 우리 부부관계를 위한 거니까. 철호가 맞장구 쳤습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불편하면 언제든 중단할 수 있어. 억지로 하는 거 아니야. 제가 덧붙였어요. 모두 동의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철호가 말했어요. 선영 씨, 우리 저녁에 외식할까? 좋아요. 오랜만에 둘이서 외식을 했습니다.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어요. 촛불이 켜진 테이블에 마주 앉아 와인을 마셨죠. 선영 씨, 고마워. 또 왜요? 이런 변화를 받아들여줘서 덕분에 우리 관계가 좋아지고 있잖아. 저도 고마워요. 동의해줘서 우리는 손을 잡고 식사를 했습니다. 젊은 연인들처럼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우리는 서로를 느꼈어요. 별장에서만이 아니라 집에서도 관계가 좋아진 겁니다. 이후로 매달 마지막 토요일은 우리만의 특별한 날이 되었습니다. 네 사람만 아는 비밀스러운 약속이었죠. 그 약속이 우리 부부관계를 계속 신선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매달 마지막 토요일마다 우리는 별장에서 만났어요. 이제는 어색함도 사라지고 자연스러워졌죠.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일상에서의 변화였습니다. 철호와 저는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아침마다 키스를 나누고 저녁엔 함께 산책을 했죠. 주말이면 영화를 보러 가거나 전시회에 갔습니다. 선영 씨, 오늘 머리 스타일 바꿨어? 철호가 물었습니다. 알아봤어요? 당연하지. 잘 어울려. 이런 대화가 오가는 게 신기했어요. 예전에 철호는 제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했거든요. 어느 날 큰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목소리가 밝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 네.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아니야. 그냥 아빠랑 잘 지내고 있어. 정말요? 다행이다. 엄마 아빠가 행복하셔야 저도 마음이 놓여요. 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이들도 우리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던 거죠. 정아와도 자주 만났습니다. 별장 모임과는 별개로 평상시에도 카페에서 만나 수다를 떨었어요. 선영아, 너 요즘 피부 진짜 좋아졌다. 너도 그래. 얼굴에 생기가 도네. 맞아. 성훈이가 요즘 나한테 관심이 엄청 많아. 어제는 꽃까지 사왔어. 진짜? 우리 철호 씨도 그래. 갑자기 선물도 사주고. 우리는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둘 다 행복해 보였어요. 선영아, 우리 진짜 잘한 것 같아. 이 선택?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네 번째 모임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별장에 도착하자 정아가 특별한 음식을 준비해뒀더군요. 오늘은 제대로 저녁 먹고 시작하자. 스테이크와 와인. 정성스럽게 차려진 테이블이었어요. 성훈 씨, 요즘 어때요? 제가 물었습니다. 좋아요. 정화랑 신혼 같아. 매일이 즐거워요. 성훈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설레는 것 같아요. 철호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이게 다 우리가 용기를 냈기 때문이야. 변화를 받아들인 거지. 정화가 와인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건배. 우리의 용기와 새로운 시작을 위해 네 사람이 잔을 부딪혔어요. 그날 밤도 우리는 각자 배우자와 특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다려지는 시간이었죠. 집에 돌아온 후에도 변화는 계속됐습니다. 철호가 퇴근 후 집에 오면 저를 안아줬어요. 저도 철호를 반갑게 맞이했죠. 선영 씨, 오늘 뭐 했어? 정화랑 쇼핑했어. 새 원피스 샀어요. 입어봐. 보고 싶어. 지금요? 응, 궁금해. 저는 원피스로 갈아입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철호가 눈을 반짝이며 저를 바라봤어요. 예쁘다. 정말 잘 어울려. 고마워요. 철호가 일어나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춤을 추듯 거실을 빙빙 돌았어요. 저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철호 씨, 갑자기 왜 이래요? 그냥 행복해서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도 행복했거든요. 어느 저녁이었어요. 철호가 침대에 누워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선영 씨, 응? 나 요즘 행복해. 진짜로. 나도. 우리 다음 주 여행 갈까? 둘이서. 여행? 응. 오래전부터 가고 싶었던 제주도. 거기 가서 며칠 쉬자. 좋아요. 우리는 제주도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의 첫 부부 여행이었어요. 아이들 키울 때는 항상 가족 여행이었죠. 단둘이 가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제주도에서의 사흘. 우리는 손을 잡고 해변을 걸었어요.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카페에서 대화를 나눴죠. 선영 씨, 우리 왜 진작 이러지 못했을까? 모르겠어요. 그냥 익숙함에 젖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라도 이렇게 돼서 다행이야. 철호가 제 어깨에 입을 맞췄습니다. 바닷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후 정화를 만났습니다. 선영아, 여행 어땠어? 좋았어. 철호 씨랑 정말 즐거웠어. 보기 좋다. 너희 부부 요즘 진짜 달라 보여. 너희도 그래. 성훈 씨랑 잘 지내고 있잖아. 응. 우리도 다음 달에 여행 가기로 했어. 유럽으로. 와, 좋겠다. 우리는 서로의 행복을 나눴습니다. 둘 다 변화를 즐기고 있었어요.
6번째 모임 날이었습니다. 별장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더욱 편안했어요. 선영 씨 부부, 요즘 정말 좋아 보여요. 성훈이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성훈 씨 부부도요. 우리는 저녁을 먹으며 일상 이야기를 나눴어요. 손주 이야기, 여행 이야기, 취미 이야기. 네 사람이 진짜 친구가 된 것 같았습니다. 우리 이거 정말 잘한 것 같아. 부부 관계도 좋아지고 우리끼리 우정도 깊어지고. 정화가 말했습니다. 맞아. 처음엔 걱정했는데 지금은 이게 우리한테 꼭 필요했던 것 같아. 제가 대답했어요. 그러게요. 서로를 다시 보게 됐어요. 배우자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된 거죠. 철호가 덧붙였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배우자를 바꾸는 게 아니라 같은 공간에서 서로를 의식하면서 각자 배우자에게 집중하는 거. 그래서 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성훈이 분석했습니다. 그날 밤도 우리는 각자 침대에서 배우자와 시간을 보냈어요.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서로의 존재가 오히려 관계를 더 뜨겁게 만들었죠. 다음 날 아침,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별장 주변 숲길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 아이들이 알면 기겁하겠지? 정화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부모가 이런다고 하면 믿지도 않을걸. 제가 맞장구 쳤어요. 근데 우리 잘못한 거 없잖아. 각자 배우자하고만 하는 건데. 성훈이 말했습니다. 맞아. 외도도 아니고 오히려 부부관계를 개선하는 거지. 철호도 동의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도 변화는 계속됐습니다. 철호와 저는 주중에도 데이트를 했어요. 영화관에 가고 맛집을 찾아다니고 공연도 보러 갔죠. 선영 씨, 다음 주 토요일에 뮤지컬 보러 갈래? 좋아요. 뭐 하는데요? 맘마미아. 선영 씨가 좋아할 것 같아서. 고마워요. 철호 씨. 철호의 세심함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제안을 한 번도 해본 적 없었거든요.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집에 들렀습니다. 엄마, 아빠 어디 가셨어요? 응? 아빠 서재에 있을 텐데. 아까 같이 나가시던데요. 손잡고 아들이 신기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 그게 산책 다녀왔어. 엄마, 아빠 요즘 뭔가 달라지신 것 같아요. 더 다정해 보이세요. 그래. 네. 보기 좋아요. 엄마, 아빠가 행복하셔야 저도 마음이 편해요. 아들의 말에 뿌듯했습니다. 아이들도 우리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던 거죠. 정화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 보고 달라졌대. 곧 답장이 왔어요. 우리 딸도 그래. 엄마가 예뻐졌다고. 키읔키읔. 우리는 이모티콘을 주고받으며 웃었습니다. 7번째 모임 날. 별장에 도착하니 정화가 케이크를 준비해뒀더군요. 이게 뭐야? 우리 모임 시작한 지 반년 됐잖아. 축하하자. 네 사람은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축배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용기와 변화를 위해, 그리고 우리 부부들의 행복을 위해. 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어요. 모두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죠. 그날 밤, 철호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선영 씨, 사랑해. 오랜만에 듣는 말이었어요. 아니, 언제 마지막으로 들었는지 기억도 안 날 만큼 오래된 말이었죠. 나도 사랑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어요. 반년. 그 시간 동안 우리 부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메말랐던 관계에 다시 물이 스며들었어요. 사랑이 다시 싹텄죠. 정화와 성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사람 모두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걸 깨달았죠.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고 사랑할 수 있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매달 마지막 토요일은 어김없이 우리의 날이었어요. 이제는 그날이 기다려졌죠. 네 사람 모두에게 특별한 시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철호와의 관계는 신혼 같았어요. 아침마다 서로 안아주고 저녁이면 함께 요리를 했죠. 주말엔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선영 씨, 오늘 뭐 할까? 글쎄요. 철호 씨가 정해요. 미술관 갈래? 새로운 전시회가 열렸대. 좋아요. 우리는 손을 잡고 미술관에 갔습니다. 그림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의 생각을 공유했죠. 이 그림 좋다. 색감이 따뜻해. 저 그림도 좋은데요. 저기 서 있는 여자가 나 같아요. 정말? 어디가? 외로워 보이면서도 강인한 느낌. 철호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는 외롭지 않잖아. 응, 이제는 안 외로워요. 우리는 미술관을 나와 근처 카페에 앉았어요.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이어갔죠. 선영 씨, 우리 내년에 세계 여행 갈까? 세계 여행? 응, 유럽이랑 미국. 딸도 보러 가고. 좋아요. 근데 돈은 괜찮아요? 괜찮아. 내가 모아둔 거 있어. 이럴 때 쓰는 거지. 철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도 설렜어요. 12번째 모임 날이었습니다. 1년을 기념하는 날이었죠. 별장에는 특별한 장식이 되어 있었어요. 와, 정아야. 이거 다 내가 준비한 거야? 응. 1년이잖아. 축하해야지. 풍선과 꽃. 그리고 테이블에는 고급 와인과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어요. 고생했어, 정아야. 성훈이 정아의 어깨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우리 모두를 위한 거야. 네 사람은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와인을 따르고 건배를 했어요. 1년 전 오늘을 생각하면 정말 신기해. 제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처음엔 떨려서 어쩔 줄 몰랐는데 정아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제는 편안해. 가족 같아. 성훈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철호도 동의했죠. 선영아, 내 얼굴 봐. 1년 전보다 훨씬 밝아졌어. 너도 그래. 피부도 좋아지고. 우리는 서로를 칭찬했습니다. 정말로 모두 달라져 있었거든요. 근데 말이야. 우리 이거 언제까지 할 거야? 성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그만하고 싶어? 정화가 놀라며 물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계속할 거면 더 체계적으로 하자는 거지. 무슨 뜻이야? 예를 들어 우리끼리 여행도 가고, 물론 각자 배우자랑만 있대 같은 공간에서. 성훈의 제안이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 별장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해보는 거네. 철호가 말했어요. 응, 제주도나 강원도 펜션 같은 데서. 좋아. 그렇게 하자. 우리는 동의했습니다. 새로운 시도였죠. 그날 밤 2층에 올라가 각자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제는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익숙했죠. 철호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선영 씨, 응? 1년 동안 고마웠어. 덕분에 다시 살아있는 기분이야. 나도 고마워요. 동의해줘서.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옆에서 정아와 성훈의 소리가 들렸어요. 그들도 서로를 느끼고 있었죠. 시간이 흐르며 네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단순한 친구를 넘어 특별한 유대감이 생겼어요. 서로의 비밀을 공유하는 사이가 된 거죠. 어느 날 철호의 대학 동창회가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철호가 말했어요. 오늘 친구들 보니까 다들 무기력해 보이더라. 그래. 응. 아내랑 대화도 없고 그냥 의무감으로 사는 것 같아. 우리는 참 다행이야. 철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큰딸이 미국에서 왔습니다.
명절도 아닌데 갑자기 온 거예요. 엄마, 아빠, 제가 온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일이야? 엄마, 아빠 보고 싶어서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요즘 너무 행복해 보이셔서 그 비결이 뭔지 궁금했어요. 딸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비결? 뭐 특별한 건 없어. 아니에요. 분명 뭔가 달라졌어요. 영상통화할 때 보면 둘이 붙어 계시잖아요. 철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냥 나이 들어서 서로가 소중한 걸 깨달은 거야. 그래도 부러워요. 저희 부부도 엄마 아빠처럼 나이 들고 싶어요. 딸의 말에 뿌듯했습니다. 우리의 변화가 아이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었던 거죠. 15번째 모임이었습니다. 이번엔 제주도로 갔어요. 성훈이 제안한 대로 다른 장소에서 만나보기로 한 거죠. 제주도의 한적한 펜션, 바다가 보이는 곳이었어요. 네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고 해변을 산책했습니다. 여기 좋다. 별장도 좋지만 이렇게 바다 보는 것도 좋네. 정화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다음엔 강원도 가보자. 제가 제안했어요. 밤이 되자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나란히 붙어 있었어요. 얇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요. 철호와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옆방에서 정화와 성훈의 소리가 들렸어요. 파도 소리와 섞여 묘한 분위기를 만들었죠. 선영 씨, 여기 오길 잘했다. 나도 그래. 분위기가 다르네. 우리는 서로를 느꼈습니다. 제주도의 밤은 길고 달콤했어요.